회사 일을 잘하기 위한 서적은 가까운 서점에만 가도 여러 가지가 많다. 회사 일이란 학교나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회사 연구의 기본을 다룬 책은 거의 찾기 어렵다. 수요가 적어서인지 필요가 없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전공자라면 연구하는 방법과 자세는 대학이나 대학원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오랜 연구 생활, 조직 생활을 해보니 갈수록 기본이 중요하구나 하는 단순한 명제에 마음이 쓰인다. 당연히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를 활용한 스킬은 갖추어야 한다. 이것부터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기본이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기본이란 좀 더 괜찮은 연구원, 일 잘러 연구원이 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나 할까? 이런 관점에서 기본기를 어떤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각각 생각이 다를 것이다. 나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 내용은 연구 주제, 기술 개발 테마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수준의 경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직 회사에서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 연구원을 위한 조언이다. 먼저 교수님이 던져주는 일이든 상사가 해보라고 시키는 것이든 일단 받으면 내 일이구나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시킨 일이니까 시키는 것만 해야지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 이게 비단 연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구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저 그런 결과만으로 끝날 수 있고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그럴듯한 규모의 일이 되기도 한다. 결과물을 예측하고 일을 시작하긴 하지만 예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를 시키면 세 가지를 더 해오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라도 꼭 해야 하냐고 설득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리더 입장에서 합리적인 업무 설명과 위임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퍼포먼스의 차이는 극명히 달라진다. 꼭 이 일을 해야 하느냐고 설명만을 요청하던 그는 지금 회사를 떠나고 없다. 남들은 어떻게 과제를 하는지, 연구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잘 보고 배워보는 자세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대학원 시절 나는 솔직히 약간 뺀질이 기질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로 들어가지 못했다. 나의 대학원 동기 중 하나는 늘 논문을 끼고 살았고 학문의 깊이, 자기 일에 대해 아는 지식이 남달랐다. Manners makes man 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에게는 꼭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 연구자가 자기 연구 주제를 두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해서 실험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논리적인 데이터 해석은 기본이니 넘어가고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대학원 시절 논문을 쓰면서 디스커션에 내가 한 실험의 결과의 해석을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력의 훈련은 회사 업무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작은 결과라도 계속 베네핏을 찾아보는 것이다. 물론 심한 뻥튀기는 금물이다.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자신을 확장하고 브랜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초기 결과를 얻었을 때 일이다. 사내에는 늘 다른 사람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마침 내가 관리하던 공동 연구 내용이 다른 팀 과제와 연결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덕분에 내 업무의 결과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금 다르게 풀리긴 했지만 더 좋은 의미를 갖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연구 전문성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대학원에 갓 들어갔을 때 일이다. 졸업을 눈앞에 둔 가장 연차가 높았던 박사과정 형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데이터 절대 고치지 마라. 눈을 꿈뻑이고 있으니 얘가 말을 못 알아들었군 하는 눈치였다. 왜냐하면 당연히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 형은 알겠다는 듯 언젠가 그런 유혹에 빠질 일이 있을 거라는 단서를 달았다. 막상 실험이란 것을 해보면 소위 데이터 조작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수로 조건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샘플들 중에 어쩌다 하나만 잘못이 생겨 값이 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작은 차이는 반응의 미세한 변화를 유도하고 결과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딱 그 하나의 샘플 때문에 전체 실험의 결과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야 할 때다. 튀는 숫자 하나만 빼면 멋진 데이터가 되는데 마지막 샘플만 제거하면 원하는 그대로 결과가 되는데 이상하게 딱 그런 양심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논문 데이터로 쓰고 싶을 때 버려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겪어보니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었다. 정직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연구자의 삶과 미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예시는 너무나 많다. 거짓은 스노우볼 이펙트가 될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연구원에게 연구 윤리를 가르치거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듭니다. 언젠가 분석 결과에 대한 함수를 얻고 아무렇지 않게 데이터 플로팅을 수정해서 이상적인 값을 맞춘 뒤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차라리 모르면 배울 수 있으니 다행이다. 성과를 위해 일부러 특정 데이터를 건드리는 나쁜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함을 명심하자.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나쁜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